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하고 특히 우선주가 좀 올라줘서 기분이 그래도 주말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과 어울리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느긋하게 지금 코스피의 상황, 그리고 뭐 다음 달 지금 또 좀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어디가 위험한지, 그런 소식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는 시간 느긋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예, 평균으로 쭉 내봤어요. 예, 평균으로. 예, 이게 1월 달부터 이게 언제 이후냐면 2010년 이후입니다. 한 13년 동안 평균을 쫙 내보니까, 근데 과거 자료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코스피의 월별 등락률을 분석해 보면 5월에 하락할 확률이 61.5%로 가장 높았어요. 8월과 12월도 53.8% 수준이었는데 다른 달들은 모두 50% 미만을 보였습니다. 5월, 8월, 12월, 그 중에서도 5월 달에 하락이 가장 높았다.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5월 달 하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5월 달 하락률이 1년 중 가장 높았다. 예, 그래서 증시 계절성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5월도 증시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좀 부진할 것 같으냐? 예,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10월 달에 국내 주식 시장의 개인 비중이 45%예요. 45%. 그런데 올해 4월 달에는 60%입니다. 60%.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다. 개인 투자자들 참여 비율 평균은 레버리지가 얼마냐? 50% 안팎인데 지금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또 한쪽 종목에 이렇게 지금 현재 증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과열 양상을 만들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조금 조정이나 큰 폭의 하락이 왔었던 적이 많다. 자, 이번 5월 달의 조정의 그럼 타깃은 어디냐? 2차 전지주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 타깃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개인들이 올려놓은 2차 전지가 5월 조정의 타깃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철강 시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중국의 열연 가격과 경향성을 함께 하는 이유인데, 그러나 이제 지난 3월 10일 이후 열연 가격이 하락 반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면서 4월에는 심지어 오름폭이 가팔라지기도 했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급등이 수급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자, 1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2조 8천억 원 포스코홀딩스의 주식을 순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사면 괜찮은데 외국인은 2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4월 순매수 1위가 바로 포스코홀딩스다. 자,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 1월 초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1월 초부터 4월 20일까지의 지금 전체적인 수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이 2차 전지 관련주 급등이 이어지면서 동학개미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팔고 배터리 관련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 개미들은 작년에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 주식을 5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7조 원 가깝게 사들이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B2 역시
급증을 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이쪽 두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0조 1369억 원으로 작년 6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코스닥 신용 잔액이 10조 4천억 대략 10조 4천억 원으로 코스피의 9조 7,434억 원 대비 많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신용 잔액이 많다. 그래서 신용거래 증가에 증권사들의 이 신용 공여 한도도 고갈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신용융자 신규 매수 중단을 공지를 했고요. 자, 키움증권도 신용융자 대용 비율 조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투자금이 대부분 배터리 관련주로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로 3조 9,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다음으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도 배터리 관련주인 에코프로 BM으로 각각 1조 4천억, 그 다음에 8,21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재 비중도 대거 높이면서 순매수 상위 10개 중 5개가 배터리 관련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개미들 수급이 배터리로 몰리면서 과거에 높은 순매수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개미들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에 16조 700억 원을 썼는데 올해는 5조 6,117억 원치를 보시는 것처럼 매도를 했죠. 자, 또 다른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 주식도 7,37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자동차인 현대차, 기아 주식도 각각 1조 295억 원, 또 1조 1,744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개미들과 반대로 반도체 종목을 지금 왕창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7조 18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2위 종목 삼성 SDI 대비 6배 이상 순매수의 규모가 크죠. 자,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주식을 6,943억 원, 거의 7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비중을 가장 크게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자금의 여력이 조금 딸린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작년에 삼성전자를 살 때는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막 샀는데, 물론 아직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도 대거 팔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를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반도체를 팔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결국에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기더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